281쪽에 여러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다가요 큼지막하게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 없는 불쌍한 수열의 합이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 없다는 거는요 결국 어떤 모양이라는 소리냐, 우리가 아까 전에 시그마의 사용 설명서에서 이야기했던 주의사항에 있었던 곱하기 나누기 꼴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전개를 해가지고 내가 시그마 K 공식, K 제곱 공식, 세제곱 공식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셔? 별 수 없죠? 그냥 1부터 뿅뿅뿅 집어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일일이 대입하는 수밖에 없을 건데 중요한 건 이 일일이 대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일일이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 없는 수열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망원급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되어 있는 얘네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식이다 보니까 분수면 결국 나누기고 나누기는 내가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얘네들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일일이 집어넣어도 무식한 계산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부분분수 분해라는 거예요. 부분분수 분해는 우리 어디서 배웠던 건데? 유리식. 그치, 수학하에 유리식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그러면 이 부분분수 분해는 뭐였는데? 이렇게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어떻게 쓸어낼 수가 있겠다? B-A분의 1이 항상 앞에 붙은 A분의 1, B분의 1 꼴로 뜯어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A, B를 결정을 할 때 항상 앞에 붙어있는 요 B-A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B는 둘 중에 큰 놈이었으면 좋겠고 A는 작은 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딱 뜯어내는 순간 우리 수학하에서도 봤었죠.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가운데가 뿅뿅뿅 쭉쭉쭉 날아가는 그런 수열의 합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을 다 볼 게 아니라 3번 정도만 봐도요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랑 K 플러스 A가 분모에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일단 이 상태에서 내가 시그마 K제곱 공식이랑 K 공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맞아요? 분모 따로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1부터 쭉쭉쭉쭉 집어넣기 전에 일단 요 식을 부분분수 분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K랑 K 플러스 A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얼마? 9분의 A예요. A 9가 아니라 A분의 A분의 1이 앞에 붙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 하고 뺄셈꼴로 우리가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결국 요 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1부터 뿅뿅뿅 집어넣으면 결국 날아가는 애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A가 1이다. 그러면 A는 1이니까 이쪽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하게 되면 결국 얘는 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부터 예쁘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야.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일 거니까 다 날라가고 앞에 거, 뒤에 것만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라는 거지.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수학화에서도 이런 느낌의 계산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요, 수열에도 똑같은 느낌의 수열의 합이 분수식으로 나오면 무엇을 부분 분수 분해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요. 그럼 얘를 왜 망원급수라고 부르냐? 자, 결국 내가 얘를요 1번부터 n번까지 집어넣으면 이런 합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뭐랑 뭐만 보면 되니까 이 가운데는 다 무시하고 첫 항과 끝 항만 보면 되니까. 너네 망원경이 뭔지 알아요? 멀리 있는 거 땡겨서 보죠. 그치, 망원경은 눈을 딱 대면 저기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맞아요? 눈, 끝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도 망원경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됐어요? 이 급수라는 거는 그냥 수열의 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줄줄줄줄줄줄 더해지겠지만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왜? 뭐 때문에?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맞아요? 마이너스 때문에 결국 가운데는 줄줄줄 날아가는 형태가 될 거다 보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수열의 합을 구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A 자리에 1이 아니라 2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런 거지. 일단 앞에 2분의 1이 붙겠다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K 플러스 2가 되면 이제 얘는 그냥 줄줄줄 처음부터 날아가는 모양은 아닐 거예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2 집어넣으면 이런 느낌이야. 아직까지는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3을 집어넣는 순간 3분의 1부터 이제 사이좋게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날아갈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칸 간격으로 쭉 적게 되면 일단 3분의 1부터 날아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저 앞에 1 말고요. 안 날아간 애가 하나 또 있지 않아? 이번에 그치, 2분의 1이 안 날아갔어요. 그럼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남으면 자연스럽게 뒤에도 몇 개가 남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져주시면 두 개가 남을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져주시면 이렇게는 다 날아가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남겠다 정도로 조심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일단 앞에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대칭적으로 두 개가 남을 것이다. 그러면 K 플러스 3이면 앞에 세 개가 남고 뒤에도 세 개가 남겠거니 라는 식으로 줄줄이 마이너스 없애주시면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분수식은 최대한 우리가 수학화에서 배웠던 유리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부분분수 분해라는 거는요, 두 개짜리 분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지금 바로 2번에도 보면은 A, B, C 세 개가 곱해져 있는 분수식도 있어.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 제일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이 앞에 붙으면 얘는 세 개를 찢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묶어서 이런 식으로 찢어줄 수도 있을 거야. 됐어요? 그리고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정확히 저 밑에 있는 괄호 5번인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이다.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일단 가장 큰 것 빼기 작은 걸 하시고 두 개씩 묶어서 빼기로 찢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도 또 부분분수 분해를 하나요? 아니, 그냥 요 선에서 끝내주시면 돼. 자, 괄호 5번 볼게요. 자, 이거를 3개짜리라고 해서 두 개로 찢고 그 두 개를 다시 찢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3개짜리는 두 개로 찢으면 끝이라는 거야. 잘 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이야. 뭐야? 안 찢어도 알아서 날아간다는 거야. 됐죠? 3개짜리를 꼭 하나 정성스럽게 다 찢을 필요 없다. 두 개만 찢어도 결국 이 빼기 때문에 가운데는 줄줄줄 다 날아갈 거라는 믿음만 있으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단 분수식은 첫 번째 무엇을? 부분 분수 분해를 꼭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내가 수학 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중요하다고, 또 나온다고, 결국 여기에서 또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부분 분수 분해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일 건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분수식인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수열의 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야 되죠. 맞아요? 항상 무엇을 해주셔야? 유리화를 해주셔야. 특히나 지금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더하기 루트 꼴로 이렇게 분모의 정리가 되어 있는 유리식의 경우는 우리가 유리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분자에 뭐가 들어갈 거라는 믿음을,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라는 믿음을. 자, 결국 부분분수 분해를 하나 유리화를 하나, 자,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망원급수의 포인트라는 거야. 자, 결국 내가 요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유리화한다는 거는요, 이것도 구구절절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k 플러스 빼기 k 하고 막 정리하시지 말고요, 바로 넘어가는 연습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거 빼기 요거가 될 거니까 얼마? 1이죠.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그냥 1이잖아. 분모는 1이라고 생략해도 되는 거지. 결국 얘를 유리화하는 과정에 남는 찌끄레기 빼기는 분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하면 결국 얘도요, 얘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가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루트 2 빼기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2인데 그냥 일단 적을게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좋게 날아가기 시작한다. 됐어요? 이렇게 내가 10번까지를 집어넣으면 결국 루트 11 빼기 루트 10일 건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날아갈 것인가는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이거를요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둘 중에 오른쪽 게 남았으면 제일 끝에는 왼쪽 게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첫 항과 끝 항만 보면 되는 망원급수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학하에서도 이미 부분분수 분해랑 유리화를 통해서 빼기꼴이 돼서 가운데가 줄줄이 날아가는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죠? 이런 느낌으로 분수식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유형만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로그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로그의 합도 이따가 뒤에 가서 필수 예로 볼 겁니다. 로그의 합은 뭐니까? 진수의 곱. 그렇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고성질을 이용해서도 또 줄줄이 날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라는 거야. 그죠? 결국 이 1, 2, 3번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다? 첫 항과 끝 항만 보고 가운데는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수열이면 일단 일일이 1, 2, 3, 4 집어넣기 전에 식을 정리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일이 대입하기 전에 일단 식을 먼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요 망원급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거지. 됐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마이너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분수식이었으면 자, 곱하기 꼴인데 전개가 안 되는 곱하기 꼴의 합이 있어요. 자, 몇 급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급수라는 거는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몇이라는 건 뭐냐? 이 몇이에요. 그냥 졸라 크다는 느낌이에요. 이 몇이라는 거는 졸라 크다는 느낌인데, 자, 몇 급수는요, 자,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인지만 일단 기억을 하죠. 자, 이 몇 급수라는 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이냐? 일반 항이 등차 수열꼴에다가 등비 수열꼴을 곱한 수열 일반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에 있는 합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 수는 등차 수열, 뒤에 수는 등비 수열인데 뭐 앞뒤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이라는 게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의 세제곱, 4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하면 자, 분명히 우리가 앞단원에서는 어떤 합이 주어져 있으면 땡땡땡이 보기 불편하니까 일반항을 찾아다가 일반항은 앞에 숫자는 1, 2, 3, 4항 번호에 뒤에 숫자는 3, 3의 제곱, 3의 4제곱 등비 수열을 하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일반항. 일단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얘를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 기호 안에다가 집어 넣어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개할 수 있는 식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이미 전개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곱하기 따로따로 시그마 K, 시그마 3의 K 할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맞아요? 자, 이게 K에 대한 다항식이었으면 전개해서 그냥 더하기로 쪼개주시면 되는데 지수식이랑 다항식은 여기에서 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그마를 내가 곱하기를 따로 계산을 하자니 그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앞에서 배웠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망한 경우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성질도 쓸 수가 없고. 됐어요? 자, 이럴 때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 꼬릴 때는 우리가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요. 결국 우리는 이 모양을 가지고 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정확히 내가 등비 수열의 합에서 중요하다 그랬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랑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등비 수열의 합 어떻게 구했었는데?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공식이다? 공비를 곱해서 빼주시면 등비 수열의 합은 가운데가 우르르 다 날아가고 앞에 거, 뒤에 것만 남았었잖아. 맞아요? 자, 일단 요 앞에 숫자가 등비 수열의 관점에서 1, 2, 3, 4하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다가도요 마치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비 R을 곱해서 한번 떼보자는 거죠. 일단 등비 수열만 보면 공비는 3이니까 내가 요 전체 합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요게 3의 제곱이 되니까 한 칸 밀어서 적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얘는 1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인데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한 칸씩 밀어서 쭉 적어보게 되면 자, 얘는 n-1이 곱해진 3의 n제곱하고 얘까지 한 칸 밀려서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이었다면 앞에 1, 2, 3, 4가 안 붙어 있었다면 빼면 그대로 가운데가 우르르 날아가겠지. 근데 얘는 일단 빼도 날아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빼잖아. 일단 좌변은 마이너스 2배의 SN이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4일로. 그렇지. 3의 제곱이 2개에서 1개를 빼고요. 3의 세제곱은 3개에서 2개, 3의 4제곱은 4개에서 3개를 빼는 느낌으로 동료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뭐가 나와버리냐? 1개씩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 남을 거라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1개씩만 남고요. 얘는 뭐야? 콜의 비지 뭐. 짝이 없어서 그냥 혼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날라가진 않지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야? 3일. 무슨 수열? 등비수.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나는 무엇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첫째 항 공비 함수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시작하는 게 3, 공비가 3, 항은 몇 개? n 플러스 1개.
잘 세요. N 1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개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은요 등비 수열이 합의돼 버렸으니까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하네요. 공비 마이너스 1에 첫 항에 공비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하고 홀의 비만 하나 요렇게 뿅 하고 적어주시면 이제 땡땡땡이 아니라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 주셨어.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항번호만 싹 집어넣으면 합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다만 조심할 건 이건 SN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을 해주시고요. 결국 합은 마이너스 2를 한번 나눠주시면 되는 거네. 얘는 2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3n승 마이너스 1 얘도요. 마마끌 2분의 n 3의 n 플러스 1 해주시면 될 거야. 됐죠? 식은 좀 복잡해 보여도 결국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항번호 n 집어넣어서 바로 합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곱하기 꼴은 일단 교과서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꼴이 곱해지면 우리가 얘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하자?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죠? 이 두 가지 큰 유형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시그마는 성질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그마의 성질 K, K제곱, K세제곱 공식 써서 정리해 주시고 얘네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됐죠?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자, 284쪽에 필수 예제 10번. 자,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수학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형태의 식들일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화만 배운 게 아니라 수학 원수열이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어떤 숫자가 나열이 돼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라? 그치, 규칙성부터 찾아주셔라.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항번호 n에 대해서 다른 거 다 그대로인데 3, 5, 7 홀수로 변하고 있어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이제 홀수가 아니라 무슨 수열로 생각을 해주시면 등 수열로 생각을 해주시면 공차 2에 첫째 항 3 해가지고 이렇게만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수학할 때는 얘네들을 그냥 각각 합차 공식으로 정리했어.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규칙성 찾아서 일반항 구했으면 누가 봐도 합차 공식이라는 거지. 그죠? 자, 어차피 난 시그마에다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빼면 2n 더하면 2n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공통인수 2 뽑아주시면 4n n 플러스 1 하고 되게 뭘 해주고 싶게 생긴 부분분수 분리를 해주고 싶게 생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1이니까 1은 생략 작은 거 분의 1 큰 거 분의 1 빼주시면 이제 얘를 어디에 시그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될 거라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래요? n번째 항까지래요. n이 아니지 k로 바꿔서 적는 것까지 조심을 해주시면 얘는 뭐다? 2분의 1부터 샥샥샥샥 예쁘게 다 날라가고 뭐만 남겠다? 1이랑 제일 끝에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두 개만 남겠다. 됐죠?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건 지금 당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됐죠? 집어넣어 보시고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너네가 스스로 느껴보시라고. 됐습니까? 일단 분수식이면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빼기꼴로 찢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드셔야 된다고요. 수학하에서도 드셨으면 수학 1에서도 똑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자, 다시 한번 규칙성을 찾아봅시다.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이면 일반 항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다? N 플러스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그치. 항원고에 이 식을 더한 n 플러스 2분의 1이겠다. 하는 순간 되게 어떻게 해주고 싶게 생긴 부분분수 분해를 해주고 싶게 생긴 요런 식이다라는 것까지. 얘는 2분의 1 붙이셔야지.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2니까.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시그마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나중에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아까 했잖아요. 앞에 2개 남고 뒤에도 몇 개가 남고 2개가 남고. 됐어? 요것만 예쁘게 정리해 주셔라. 됐죠? 분수식은 부분분수 분리를 꼭 생각을 해주셔라. 필수에드 11번. 뭐야? 이거 수학과 개념 원리도 있는 거예요. 분모에 루트 있으면 뭐 해주셔? 유리화 해주셔. 그러면 첫 번째는 루트 2 빼기 1, 두 번째는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냥 그대로 유리화해서 줄줄줄 더해도 예쁘게 날라가겠구나. n항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1이면 결국 끝에 1 하나, 앞에 제일 끝에는 루트 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남겠구나. 됐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시그마를 써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1, 2, 3, 4를 집어넣을 거면 가능하면 정리 가능한 예쁜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셔라. 됐죠? 루트가 들어가면 유리화. 자, 필수에는 12번. 수열 AN이요. 첫째 항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뭐야? 1번항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1번항은 뭔데? 2n-1이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일단 분모 분수식에 루트가 들어간 식이면 뭐부터 하시자? 정리부터 하시자. 됐어요? 자, 유리화하면 분모는 이제 더 이상 1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야? 분모 문제에다 뭐 곱할 거니? 이거 빼기 이거 곱할 거 아니에요? 합차 공식 쓰면은 결국 루트만 없애고 요거 빼기 요거네. 이건 1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분자에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건데 선생님 식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자, 이 AN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루트 밖에서 빼면 얘는 뭘까? 1일까?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의 차이는 정확히 공차잖아요. 공차가 얼만데? 2. 모르겠으면 집어넣어 보세요. K 플러스 1은요 2K 플러스 1이고요 AK는 2K 마이너스 1이고요 빼면 얼마야? 2죠. 왜 2야? 공차가 2니까. 됐어요? 얘는 그냥 공차예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이 공차야. 그러면 결국 2분의 1 바깥으로 빼면 선생님 루트 안의 식은요 아까처럼 줄줄이 날아가겠지. 안 보이면 집어넣어 보셔라. 1 집어넣으면 둘째 항, 첫째 항. 자,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A2랑 A1인 거지. 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2 집어넣으면 셋째 항, 둘째 항. 어차피 날아가겠구나. 됐어요? 빼기 때문에 어차피 날아갈 거다를 생각을 하면 자, 이거 지금 몇 번까지 집어넣었어? 12번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번이 남으면 13번이 남겠네. 나는 요렇게 두 개만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다. 13번 얼마? 25A1 쏘리. 집중을 하고 있구만. 자, 13번 얼마? 25. 게이드 5죠. 첫째 항 얼마? 1이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더라도요. 일단 분수식이면 먼저 뭐부터?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 주시자.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봐 나오잖아. 필수의 13번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자, 로그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어떤 문자에다가 K에다가 얼마부터 얼마를 1부터 40까지를 자, 이게 당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1부터 40까지를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1분의 3이고요. 그대로 2 집어넣은 거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로그의 분수만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이겠구나. 40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39에 아유 미쳤나봐. 79에 81이네요. 근데 로그의 합은 뭐니까? 진수의 곱이니까 곱하게 되면 이것도 줄줄이 다 약분이 돼버리겠다. 보입니까? 안 합쳐도 되겠죠. 결국 뭐만 남는다는 소리야? 분모는 1, 분자는 81만 남는다는 소리야. 로그 3의 81은 얼마일까? 4. 어렵지 않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가운데를 무시하고 줄줄줄 날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됐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 뭐 이런 건 1도 아니야. 자, 로그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무슨 로그? 쌍용 로그. 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원래 같으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그냥 몇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뿅 가능하니까 루트는 로그에서는 있으나 완화한 거야. 나는 결국 뭐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요 식기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분수식 보면 되게 뭐 해주고 싶게 생긴? 통분해주고 싶게 생긴. 자, 이 상태에서 2, 3, 4 집어넣으면 안 보일 거라고요. 자, 통분하면 K제곱분의 K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합차.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겠다. 미쳤나봐. 맞아요?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어넣어 보지요. 자, 2분의 1 앞에다가 붙여놓고 나는 로그, 쌍용 로그에다가 2부터 8까지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2의 제곱, 자, 계산하지 마세요. 1 곱하기 3 그대로 적어봐. 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고 그러면 왠지 위에처럼 약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성공이라는 거지. 자, 3개만 적어볼게요.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8개를 적는 거잖아. 8번째는 8의 제곱 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여기 있는 진수들을 전부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약분이 이루어지는가? 2는 여기 하나 약분이 되는데 3은 여기 하나 해가지고 2개가 다 날라가요. 보여? 그럼 4도 이하동문 여기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있겠네. 분모가 5인 거에도 이런 식으로 날라가요. 됐어? 규칙성 찾았으면 또 끝까지 막 다 날리시지 말고요. 우리는 무엇만 보시면 되냐? 앞에 어떤 모양으로 몇 개가 남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제일 앞에 분모 2, 분자 1이 남았으면 제일 끝에는 이거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2개가 남지 않을까? 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얘는 로그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 로그 2, 8의 10, 6분의 10이 되겠다라는 거지. 79 아니? 79예요? 네. 땡큐. 그러면 7, 9니까 16분의 9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로그의 합도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다 날려버리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됐죠?
정확히 선생님이 얘기했던 망원급수 세 가지 유형이 필수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요. 됐죠? 결국은 가운데가 다 날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에서 14번. 자, 일단 합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2, 2의 세제곱분의 3 해서 2의 10제곱분의 10이다. 자, 이렇든 저렇든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땡땡땡으로 있으면 규칙성부터 찾으세요. 분모는 어떤 규칙성? 등차. 2의 n제곱 규칙성. 분자는 그냥 항 번호가 그대로. 맞아요? 뭐야, 분수식인데. 자, 얘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2의 n제곱분의 1은 어차피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거야. 뭐야, 등차, 등비, 곱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시그마에 집어넣는다 한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실패야.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라? 강렬한 거. 그렇지. 공비를 곱해서 빼셔라. 됐어요? 등비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얘는 2의 세제곱분의 2가 되겠지. 얘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전부 다 하나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 내가 얘네 둘이를 빼주면 일단 합은요 2분의 1s가 될 거니까 다 구하고 나서 2만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2분의 1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2개 빼기 1개니까 2의 제곱분의 1, 3개 빼기 2개니까 2의 세제곱분의 1 전부 다 1개씩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코레비.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니까? 등비수열이 될 거니까. 옆에 있는 2분의 1을 지금 곱하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근데 나중에 합시다. 자, 얘는 첫 항이 2분의 1이고요. 공비 2분의 1이고요. 항이 몇 개일까? 10개. 딱 10개 보이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로 가시면 되겠네.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첫 항에 1 마이너스 공비 10개 하시고 호레비만 잘 챙겨주시면 보자. 나중에 2만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 꼴은 어쩔 수 없이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원리 가지고 직접 내가 계산해보고 정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다. 됐어요? 자,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예제 문제로 풀어줬던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등차 수열 부분이요. 사실 그냥 1, 2, 3, 4 하는 자연수였어. 항번호 그 자체였다고. 맞아요? 근데 이 등비 수열 부분이 꼭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기 지금 확인체크 360번만 가도요. 얘는 지금 등비 수열은 3의 거듭제곱인데 등차 수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 홀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공비를 곱해서 보세요. 칠판을. 공비를 곱해서 쭉 한 칸씩 밀게 되면은 자, 등차 수열 부분의 차이가 이제 1이 아니라 2일 거잖아. 맞아요? 공차만큼의 차이가 붙겠구나도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360번도 잘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하는 연습 집에 가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209쪽에 가보면 군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군수열에서 이야기하는 군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그룹이에요.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냥 첫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하면 규칙이 뭔가 찝찝하게 애매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얘를요 적당히 묶음으로 묶게 되면은 아주 신기하게 규칙성을 따르고 있는 수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숫자가 나열이 돼 있으면 얘네들을 묶음으로도 묶어서 너네들이 규칙성을 찾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이 분수열을 생각을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자, 일단 묶음은요, 너네가 나열되어 있는 숫자만 봐도 어렵지 않게 따져주실 수 있어요. 오른쪽을 봐봐. 얘는 이미 묶여져 있어요. 1 하나, 3 2개, 5 3개, 7 4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묶음으로 묶여있지 않고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자체로는 뭔가 규칙이 분명히 1, 3, 5, 7인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을 보면 항번호에 대한 규칙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셔라? 묶음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성에 맞게끔 묶어보시는 일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묶음으로 수열들을 묶었을 때 따져줘야 되는 것들이 분수열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만 거기 290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야. 사실 이 군수열부터는요, 진짜 거의 규칙성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군수열은 내가 묶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규칙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너네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일단 각 군, 묶음들의 규칙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할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네 번째 묶음, 이 묶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무엇인가를 일단 첫 번째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각 분들의 항수가 지금 내가 묶어놓은 것만 봐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바뀌고 있잖아. 근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도 결국은 뭐야? 등차 수열의 관점에서 한 개씩 늘어나고 있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29라는 숫자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를 생각을 할 때 이 홀수가 몇 번 반복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9는 결국 몇 번째 홀수예요? 15번째 홀수잖아. 맞아요? 그럼 그 앞에는 14개의 홀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 홀수부터 14번째 홀수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14개가 반복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29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14까지를 다 더하고 나서 처음 29라는 홀수가 등장을 하겠구나 함의 개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지금이야 묶음마다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느낌으로 숫자들을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묶음을 묶어도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각 군들의 첩함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각 분의 첩항이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됐어요. 그리고 각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 우리가 수열을 하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각 분들의 합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 맞아요. 얘는 1, 얘는 1, 2, 얘는 1, 2, 3, 얘는 1, 2, 3, 4면 n번째 그룹에는 1부터 n까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각 분별로 내가 합을 구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합은 결국 1부터 n까지 합인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군부터 n군까지를 몽창 다 숫자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를 1부터 n까지를 다시 더해 주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내가 묶음으로 묶었을 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들을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요 네 가지 관점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의 개수, 첩항, 규칙, 그리고 합까지.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건데, 자, 이게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분수가 나열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순서상의 형태로 나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 합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순서상은 비슷한 느낌으로 X좌표랑 Y좌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 합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눈여겨보면서 너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규칙성들을 찾아주면서 이 분수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290도 빈자리에다가 저거만 놓고 여기 있는 특강 문제들은 너네가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됐어요? 분수열 문제는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열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의 관점에서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요거랑 관련된 센스형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됐어요. 내가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사실 이 수열 단어는 이 규칙성이라는 게 너네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규칙성이라고 해봐야 뭐 차이, 비율 뭐 이 정도지만 그리고 시그마 써서 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지만 사실 이 규칙성이라는 거는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놈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칙성을 따지다 보면요 진짜로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교과서에서 너네가 숫자가 나열이 돼 있을 때 꼭 이 정도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이제 더 복잡한 수열들이 나왔을 때 이제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은요 그냥 등차 등비의 시그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의 수열들이 나올 거예요. 시그마도 내가 정리해 줄 수 없는 복잡한 형태의 시그마가 나온다던가 우리 오늘 배웠던 점화식 같은 경우도 복잡한 형태의 내가 배우지 않은 점화식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규칙성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연습은 이제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너네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된다고. 됐어요?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너네 IQ를 한 5에서 10 정도는 올려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규칙성을 찾는 것들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잘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가면서 쌓아주셨으면 좋겠어. 됐죠? 자, 256쪽의 원리합계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단리랑 공리가 뭔지 알아요? 네. 단리가 뭐예요? 원금에 이자 붙는 거.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 그럼 공리는요? 이자 원금에 붙는 거에 이자 이자. 붙은 거예요. 또 이자. 이자 붙는 거 계속 그 금액에 이자 붙는 거. 그치? 단리는 원금에만 온리 이자를 계속해서 붙이는 거고요. 추가로 붙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게 단리예요. 맞아요? 근데 공리는 내가 여기 원금에 이자를 붙였으면 이제 요거까지 내 돈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에다 이자를 또 붙이는 그런 상황이 공리법일 거야. 네, 일단 단리랑 공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얘네 둘이는요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가. 단리는 일단 원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에 6%면 매달 6%면 이건 엄청난 이율인데 어쨌거나 매달 몇만 원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6만 원. 6만 원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6만 원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배운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등차. 되겠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복리는 느낌이 다르잖아.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다음 달은 106만 원이 된다까지는 단위법이랑 똑같은데 이 다음에는 106만 원에 다시 6% 이자가 붙다 보니까 이 106만 원에 100분의 6만큼을 이자로 추가 계산을 해주셔야 돼.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다시 이걸 원금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100분의 6을 곱한 이자를 더해주셔야 되는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 지수로그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돈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6%가 늘어나면 그냥 몇 %가 됐다고 생각을 하자? 100.
106%. 106%가 됐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100분의 106을 한 방에 곱해주시면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것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다시 6% 이자가 붙는다는 건 몇 퍼센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에 다시 106%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요 계속해서 얼마만 곱해주면 되는 100분의 106만 지속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등 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 계산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지수로그 단위에서 풀었던 문제의 관점을 생각하면 그냥 돈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라는 거예요. 6% 이자가 붙었으면 106%가 됐겠거니 그럼 그 다음에도 106%, 그 다음에도 106%가 됐겠거니 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을 안 해주셔도 결국 두 번째 달에는 이 100만 원에 106%가 됐겠구나. 그 다음 달에는 그냥 100만 원에 100분의 106%를 두 번 곱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단위랑 복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보통 요새는요 단위 계산을 하는 상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난 없는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단위로 계산하는 은행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단위로 계산을 아직까지도 하는가 싶은데 보통은 복리를 많이 써요. 이렇게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도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리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얘가 어느 단원에 있는 거야? 등비수열의 활용 단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저금을 할 때요 그냥 돈을 한 번 딱 집어넣고 거기에 이자가 어떻게 붙는가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예금이라고 부르죠. 너네 저금 안 해봤어요? 은행에다가 너네가 저금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요. 해요? 이제 나중에 좀 크면 은행에 저금을 할 일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돈을 한 번 집어넣고 이자를 불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매달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돈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죠. 맞아요? 이런 저금 방식을 뭐라고 불러? 예금. 적금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저축 좀 하세요. 네. 알겠죠? 자, 돈을 한 번만 집어넣고 이자를 떼굴떼굴 굴리는 거는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예금을 안 하고 돈을 모을 때는 적금의 형태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 번 집어넣고 이자를 굴리는 건 그냥 비율만 계속 106%, 106%, 106%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 똑같은 돈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전체 돈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256쪽은 그냥 단위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정한 돈을 매달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적금의 원리 합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 2020년 1월이 됐으니까 큰 뜻을 품고 저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월 초에요. 일단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을 집어넣는다고 하자. 매달 10만 원씩을 집어넣을 거예요. 요새 은행 이자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자는 그냥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매달 3%씩 늘어나면 무조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셔야 돼요. 요새는 매달 3%로 계산하는 은행은 별로 없어요. 1년에 3%가 돼도 엄청난 이율입니다. 어쨌거나 자, 월 이율 3%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2월이 됐어. 좀 있으면 2월이잖아. 그럼 2월 초에는 이 10만 원에 이자가 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이자는 복리로 붙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3%를 더할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치 103% 100분의 103이 됐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1.03을 곱해서 일단 내가 첫 달에 집어넣은 돈에 이자를 붙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적금이기 때문에 2월 초에도 몇만 원이 들어가야 돼?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러 3월 초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3%의 이자가 붙어서 103%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는 다시 3월 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겠거든. 맞아요? 어우씨,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보니까 또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4월만 봐도 여기에다가 다시 1.03을 곱한 다음에 10을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돈을요, 그냥 전체 금액으로 내가 1월달에 집어넣은 거에 2월달 집어넣은 돈까지 이자를 붙여서 또 10만 원을 더하는 식으로 이거를 한 방에 계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 1월달에 집어넣은 돈이나 2월달에 집어넣은 돈이나 더하기는 곱하기를 했을 때 무슨 법칙을 생각을 해주시면 분, 배법칙을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10만 원의 이자가 두 번 붙은 제곱이 된 돈도 있을 거고요. 2월달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만 붙었겠거니 라는 느낌으로 여기 있는 1월, 2월, 3월의 돈을 나눠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여기에 1.03을 곱해도 분배법칙에 의해서 얘가 다 1.03이 곱해지게 될 거니까. 됐어요? 이 돈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자를 붙이고 더하고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매달 집어넣은 돈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느낌으로 분배법칙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월달에 집어넣은 돈은 일단 이자가 한 번 붙을 거고 2월달에 돈을 새로 집어넣으면 얘를 이렇게 더하지 말고 밑에다가 관리를 해보자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달에는 1월달에 집어넣은 돈에는 이자가 두 번 붙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월달에 집어넣은 돈도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야. 그러고 나는 새 마음으로 10만 원을 또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되면 각각의 숫자들의 그냥 이자가 몇 번 붙었는가만 생각을 해주셔도 어렵지 않게 얘네들 돈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3이 3번에 1.03이 2번에 여기도 1.03이 붙고 다시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이 흘러서 12월 1일이 되면 일단 1월달에 집어넣은 돈에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것인가. 그쵸? 규칙성을 생각을 해봐도 자, 아직 12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1월 1일부터 몇 달이 지난 거야? 11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자는 11번 붙어 주셔야 되는 거지. 2월달에 집어넣은 돈은 그거보다 한 번 적게 이자가 붙어 있을 거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 횟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11월 초에 집어넣은 거에는 이자가 한 번, 그리고 나는 마지막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1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12번을 집어넣고 끝내? 아니죠. 보통 적금은 마지막에 돈 집어넣고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1년의 시간은 꽉 채우고 끝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내가 마지막 돈을 집어넣으면 이제 한 달을 더 묵혀가지고 12월 31일이든 다음에 1월 1일이든 1년의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내가 이 원리 합계를 다 돌려받을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한 달이 더 지났기 때문에 1월달에 집어넣은 돈에는 이자가 최종적으로 12번이 붙을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은 느낌에, 그럼 결국 내가 마지막에 12월 1일에 집어넣은 돈에도 이자가 한 번 붙은 채로 나는 이 돈을 전부 다 받게 될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정리해놓고 나니까 결국 여기 있는 1월달에 집어넣은 돈부터 12월달에 집어넣은 돈까지 결국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요. 이자가 한 번 붙었니, 두 번 붙었니, 세 번 붙었니, 11번 붙었니, 12번 붙었니 하는 무슨 수열이 되어버려? 등비 수열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걸 다 더해서 가질 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미술이랑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우리 등비 수열의 합은요. 뭐만 생각해 주시자? 공비만 생각해 주시자고요? 큰일 날 소리. 우리 등비 수열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단원에서나 항상 첫째 항 공비 항수를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내가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를 첫 항으로 세팅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니? 그치? 자, 여기서부터 그냥 1.03을 한 번씩 곱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요걸 첫 항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러면 곱하기 1.03분의 1이니까 계산이 쉽진 않을 거라고. 맞아요? 요거를 첫 항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공비는 얼마가 되고 1.03이 되는 거고요. 항은 1년 12번을 집어넣었으니까 12개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지.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은 돈의 원리 합계를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표가 257쪽 밑에 깔끔하게 이건 연 단위로 집어넣었네요. 매년 집어넣은 돈을 따로따로 관리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더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니까.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만 너네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첫째 항 공비 함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매번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표를 정리할 필요 없이 나는 등비 수열의 합의 관점에서 첫째 항 공비 함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결국 항의 개수는 내가 몇 년을 넣는가 몇 달을 넣는가 돈을 집어넣는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 이자, 이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3%면 103% 1.03일 거고요. 6%면 106% 1.06하고 이율에 의해서 공비가 정해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첫 항은 항상 뭐예요? 내가 제일 처음 집어넣은 돈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을 이 등비수열의 첫 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이 표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됐어요?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 항 공비 함수의 관점에서 이 적금의 등비수열 합은 첫째 항 공비 함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생각을 하셔도 이제 표는 그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요 257쪽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어서 1년의 시간을 꽉꽉 채운 다음에 마지막 달 말에 돈을 받는 적금 방법도 있는데 바로 2번을 보면 매년 말에 A1씩을 집어넣어서 N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도 같이 정리를 해놨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연단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월단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는 1월 1일이 아니라 1월 31일부터 내가 이 적금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시점만 말일로 옮겼기 때문에 그냥 모든 달에 1월 말, 2월 말, 3월 말로만 고쳐주시면 될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내가 매달 말로 고치고 나면 결국 이 돈은 어디에서 끝나버리게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지. 지금 이 괄호 2번은요. 매달 말에 넣기 시작해서 마지막 달 말에 돈을 받는 적금이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에 돈을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1년을 더 보내지 않고 한 달을 더 보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주고 싶다는 거야. 됐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율이 달라지지 않으면 공비는 그대로 1.03일 거고요. 매달 말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달 말에 받더라도 일단 나는 마지막 돈까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함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맞아요? 이 식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달라 보이지만 등비수열의 합관점에서는요, 결국 여기에다가 공비 한 번을 전체적으로 안 곱했다 혹은 여기에다가 공비를 전체적으로 곱했다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끊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없으면 될 거라는 거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는 1.03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관점에서 이 첫 항,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의 이자가 안 붙은 채로 이 원리합계가 끝나버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1번, 2번에 나와 있는 매년 초에 시작해서 시간을 꽉꽉 채워서 받는 적금 방식을 기수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1번에다가 기수불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 말 혹은 매달 말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달에 돈을 넣자마자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말불이라고 한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얘네 둘이는 결국 무슨 차이냐? 등비수열의 합관점에서는 첫째 항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내가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이 될 거고 이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의 이자가 붙으면 기수불, 안 붙으면 기말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적금은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보통 1년짜리 계약을 하면 1년을 꽉 채우고 끝내지 11달만 하고 끝내는 적금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내가 중간에 이거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끊는 적금 상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말불이라는 원리합계 계산 방식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보통 적금은 항상 기수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책에 아마 나중에 필수예제나 확인 체크를 풀다 보면은 말에 시작해서 말에 끝나는 원리합계를 그냥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있을 건데, 자, 이거는 적금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 돈을 갚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원리합계 계산 방식이겠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실제로 할부나 돈을 갚는 상황은 이제 수학원이 아니라 나중에 경제 수학으로 넘어가서 복잡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수불, 기말불은 그냥 상황만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둘 다 등비수열의 합이고 항의 개수랑 공비의 관점에서는 전혀 1도 다르지 않은 등비수열의 합인데 뭐만 달라? 첫 항만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봐. 내가 할부로 돈을 갚는데요. 핸드폰을 12개월 약정을 했어요. 그럼 12개월 약정을 12번 집어넣으면 이제 그건 내 폰인 거죠. 더 이상 나는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에 12번째 할부금을 냈는데 통신사에다가 이 12번째 할부금에도 한 달의 시간을 흘려서 이자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할부는 그냥 마지막 돈 집어넣으면 그대로 계산이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에는 이자가 안 붙을 거라는 거야. 됐어요? 적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계산 방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꼭 계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수불과 기말불을 나눠서 생각을 하실 줄도 알아야 될 거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원리합계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 괄호 1번, 2번을 보면 공식만 막 줄줄이 적어놨는데 거기 괄호 1번에다가 첫째 항 공비 항수 해가지고 꼭 좀 정리를 해주시고 괄호 2항 공비 항수를 적는데 이 첫째 항 부분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면 기말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넣은 돈의 이자가 안 붙는다라는 느낌으로만 메모를 해주시면 이제 너네는 은행 거래도 어렵지 않게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이제 원리합계는
줄줄이 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매달 집어넣은 걸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정비수를 합공식의 관점에서 첫째항 공비항수만 체크해서 뿅 집어넣으면 아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이런 이율에 이렇게 돈을 넣고 싶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바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